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너무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저는 제품 디자인을 했어요. 제품 디자인을 했고, 오늘 그 시간 저한테 주어진 한 30분에서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게 되었는지 라는 얘기를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는 그 국제개발 활동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데 좀 울렁증이 있는데 긴장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격려 말씀을, 이렇게 격려의 눈빛을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친근한 눈빛으로 좀 쳐다봐 주셨으면 저도 좀 편안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릭백이라고 하는 그 백을 말씀드리기 전에 호이와 오늘 그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그 호이라는 팀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작년에 케냐에서 실제로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가 활동하는 곳은 우간다, 캄팔라라는 지역이고요. 그 호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케냐 지역의 그 사막 지역에서 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해왔었던 프로그램이라 제가 그 당시에 우간다에 있으면서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과연 진행하고 있는지 해서 직접 케냐까지 가서 비행기도 얻어 타고 사막에서 직접 만나서 대단하다. NGO 활동을 옆에서 사실 봐왔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방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처음 오늘 그렇게 디자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즉 적정 기술 저는 기술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저는 제품을 했던 사람이고 제품 디자인에서 어떻게 그 사회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제품이나 어떤 만드는지 이런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적정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적정 디자인에 대해서 좀 신봉자였어요. 어떻게 과연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 문제와 관심을 갖고 사회의 문제 가진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 Design for 90% the Others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그 책에 대해서 너무나 굴리는 물통 그리고 또 라이프 스토어 같은 물통에 대해서 정말 언젠가 내 평생 한번 이런 걸 해볼까 라고 했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간다랑 처음 인연을 맺게 됐던 거는 저는 핀란드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2011년도에 유니세프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제 우간다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저희 미션이 뭐였었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굴리는 드럼을 현지에 맞게 변형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우간다를 처음 2주간 가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 2주간 동안 유니세프랑 작업을 하면서 했었던 유니세프 2주 동안에 이제 현장, 우간다라는 현장, 그 중에서도 이제 북부 지역인 정말 시골 지역인 지금 이제 호이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굴루 지역, 그 지역을 처음 갔을 때 그 지역을 보고 저는 유니세프 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굴리는 물통 안 된다. 굴리는 물통 현지와 맞지 않다. 제가 아프리카 50개국이 넘는 그 거대한 대륙의 아프리카를 모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지 상황을 봤을 때는 굴리는 물통은 사실은 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추천했던 거는 너무나 이렇게 거창한 것보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백팩류 가방에 멜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한 8개월 동안 설득을 하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제가 논문을 계획했었던 저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연구를 했었는데 지속가능한 논문을 우간다에서 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2012년도에 친구 딱 현장에서 아는 친구니 대학교 연락처 딱 3개를 가지고 우간다를 갔었어요. 3명. 그래서 바로 우간다에서 한 6개월, 5개월 좀 넘게 생활하면서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때가 저희가 실제로 느꼈던 우간다의 생활이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했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점이 그렇게 제가 믿고 하고 싶었던 디자인이라고 믿었던 그 롤링 드럼, 큐 드럼이 현장에서는 참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우간다를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루안다, 그리고 케냐 지역을 다니면서도 이 지역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럼 지역 환경과 맞는 디자인은 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작년에 호이를 만났던 그 코어라는 케냐의 아프리카에서 제가 했었던 가장 큰 수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사막에서 버려진 라이프 스트로를 굉장히 많이 봤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버렸냐 했더니 어떤 NGO 단체가 와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힘들더라. 빨리지도 않고 양도 굉장히 적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좋은 의도를 갖고 디자인을 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었던 제품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또 효과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었던 부분에서는 좀 다른 접근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그 논문의 방법은 뭐냐면 제가 그 지속성에 초점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과연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연구했었던 초점이었는데 저희가 근래 이제 유럽이나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즘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가 로컬리티였어요. 지역성에 맞는 제품, 현장을 이해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가 커뮤니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지역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테믹 어프로치인데 이 시스테믹 어프로치는 사실은 뭐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과연 이러한 디자인이나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연결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테믹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하는데 저는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에 기반을 둔다면 그 어려운 문제점은 사실은 아프리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여기 교육에서도 많이 어려운 점 있고 아이들한테도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디자인이라는 아까 뭐 질문하셨던 분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사실 케이스를 직접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누가 풀었냐 다른 곳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거창한 뭐 적정 디자인이라고 뭐 이런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활동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백팩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룹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공동 대표 처음에 그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시작을 했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뭐 현지 우리나라 공동 대표도 있고 현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물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 액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2012년 우간다에 처음 가서 5개월 동안 살면서 했었던 거는 거기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 한국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저는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다 옷도 안 입고 살고 물도 없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다 롤링드럼 불리고 있고 다 누구든 라이프 스토어 가지고 빨대 이렇게 뭐 근데 실제로 도시에 가봤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만큼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그 대학생들이 사는 그 호스텔이었었어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2012년 살면서 대학생 티를 좀 같이 냈었고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나
우리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참 돈 없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찌질하게 태어남의 극치. 제가 그 있었던 지역이 그 쭈꾸미라는 곳인데 저는 그 지역이 쭈꾸미라는 게 무슨 지역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그 지역 말로는 100이라는 뜻이래요. 왜 100이냐? 100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50원만 주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50원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500원, 600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만한 통을, 플라스틱 통을 갖다 주면 거기서 이렇게 막 현지식을 담아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뭐 키가 크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것 또 많이 구워 먹고 하다가 사실은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한 2개월 지나고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바이러스 인펙션,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감염이. 그래서 왜 감염됐냐 했더니 보통은 물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벌레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뭐 분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 백혈구 수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얼마나 늘었으니까 심각하다는 걸 얘기를 듣고 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충분히 물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을 쉽게 쓸 수 있는 나라 중에 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곳도 참 많아요. 제가 있었던 이 우간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시, 그러니까 관계시설이 그나마 있었던 도심 부분에서는 조금 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이 아닌 좀 그 업컨트리라고 해서 시골 지역으로 가면 물에 대한 접근이 정말 펌핑을 하는 곳 또는 그런 보아홀도 없는 지역에서는 그 물을 직접 날라야 되는 거기서 사실은 초점을 저희가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연수가 있어가지고 연수 참가하느라고 제가 물통을 직접 못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 사이즈는 저희가 그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래 바람을 제가 불어야 되는데 휴식 시간 안 줘가지고 제가 바람을 못 불었어요. 이게 10리터짜리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그 제리캔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물통과 형태를 모티브로 만든 플라스틱인데요. 이 10리터의 물통, 지금 보시면 이 물통입니다. 이 물통을 어떻게 아이들이 사용하냐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아이들이 물통을 머리로 미거나 아니면 손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10리터라고 하는 10kg짜리 물통은 보통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실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10살, 11살 이상이면은 20kg짜리로 가요. 20kg? 10kg짜리 저도 사실 들어보고 제리캔을 사용해보면 머리로 입는 게 정말 힘들어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걸 20kg를 이제 11살, 12살 되면 20kg를 메고 다녀요. 그거 보면 이건 뭐 초자연적인 힘을 박수를 쳐야 되는지 웃음이 나야 되는지.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물통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찾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찾길을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있었던 우간다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제가 갔었던 루안다나 케냐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찾길을 가다 보니까 그 찾길 주변에 이제 이동하면서 차량에 의해서 나오는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디자이너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었던 거는 백팩을 만들자라고 했었던 게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제릭백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한 한 줄로 저희 제릭백을 소개했다면 열악한 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간다 여성과 함께 만드는 백팩이었고요. 사실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디자인한 백팩을 현지에 있는 여성분들과 함께 만들고 그것을 국제 마켓, 인터내셔널 마켓에 소개함으로써 저희는 아이들에게 물환경 개선 활동에 좀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GO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NGO도 참 많아요. 사실 NGO들은 저는 NGO 단체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다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되게 중요한 주축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런 NGO에 대한 좀 비효율적인 면도 사실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현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열정을 쏘는 사람들은 또 자원봉사자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활동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게, 그래서 그거에 초점이지, 우리가 앞에 나서서 물환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물 하겠다고 땅 뚫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딱 간단합니다. 아이들한테 보급할 백, 그리고 좋은 백을 현장의 사람들과 같이 만들고, 그 백의 수익금을 통해서 또 물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자, 또 서포팅을 하거나. 자, 그래서 호이한테 참 저희가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자, 올해 여름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던 백이 지금 제가 가져온 백인데요. 저희 백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입해 주었던 단체가 사실은 호이 단체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도 맺기 시작했는데, 자, 이 백에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좀 눈에 잘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멀리서도. 그래서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자. 그리고 물통이 들어가야 되니까 방수가 되도록이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햇빛이 불빛이 적은 저녁 시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반사판을 부착하는 거였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이 또 시장에 있느냐, 깜바라라는 중앙시장에서 직접 구해서 있는 재료들을 또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백팩이 이 백팩입니다. 지금 보시면 디자인 크기 자체는 10리터의 물통을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작년 초부터 저희가 우간다의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여성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백팩을 저희는 아이들한테 많이 보급하는 게 사실은 저희 활동의 목표이긴 한데, 좀 안전과 다른 점은 저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번에 요번 작년 여름에 호이와 함께 이 백팩이 과연 현실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도 3월 달에 시험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금 변형된 디자인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물을 나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호이와 함께 100개 백 정도를 호이 이제 물 들어가는 행사 여름에 하면서 저희 백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백팩을 또 현장에서도 구입을 하셔서 스프레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런 백팩 나눠주는 거를 조금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때 나눠주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현장에 있는 초등 교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요. 반 정도는. 그리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도 처음 이제 교사분들한테 한 50개 정도 좀 안 되게 나눠줬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기도 전에, 학교를 떠나기 전에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 챙겨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아이들한테 정말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백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좀 지나가는 물통을 나르는 아이들한테 차를 멈추거나 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나눠주는 경우고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 나눠주는 케이스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이렇게 아이한테 가려졌었던 기본 선생님이라고 저희랑 같이 가셔서 백을 나눠주셨던 그런 선생님이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호이에 더 많은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까지 가시는 분은 저희랑도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리 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백을 나눠주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좋은 백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백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해요. 근데 마켓에서는 제 자부심만큼은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이
작년 5월부터 우간다, 그리고 7월, 8월 달에는 이제 핀란드하고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 스탠다드, 지금 보시는 이 백을 팔면 이 스탠다드, 그 플라스틱, 아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 백을 전달하는 걸로, 그걸 저희는 원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원 포 원, 탐스에서 좀 카피를 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다른 점은 저희는 현장에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이 아이들한테 보급하는데 좀 더 수월해요. 그리고 어느 곳에 다른 곳에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대신 현장의 사람들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현장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백을, 보급은 한 100개 정도 했지만 한 100개 정도는 킵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저희 활동을 아시고, 작년에 한창 그 아이스 챌린지 버켓 유행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스 챌린지, 그 차가운 물을 뒤엎는 대신에 저희 백을 대신 기증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에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백을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희에게 있어서 친환경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의 전략이 아니라 필수의 전략이기 때문에. 왜 필수의 전략이냐면,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교육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끊기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사실은 전기가 필요 없는 미싱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이 백 같은 경우는 전기 미싱이 수동 미싱으로 만든 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미싱으로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백이어야 되는 디자인의 목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수천이라 그러면, 방수가 되는 섬유라 그러면 시장에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PVC나 이런.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합성 섬유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섬유 제품들도 저희 제품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크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LG에서는 그 CSR에서 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기업의 공헌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LG 같은 경우는 친환경 분야가 좀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현장 개발, 더 많은 지금은 현장에서 거의 재래시장에 스튜디오 하나 빌려서 2명 정도 현지 사람을 고용을 못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파스타임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더 큰 지역에서 더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20일 날 다시 우간다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현장 개발에 더 초점해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간다 여성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참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우간다 역시도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남자의 힘이 굉장히 세요. 전통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남성분들과 일을 하고 여성분들하고 일을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돼? 하면 무조건 돼요. 오케이. 다 돼. 뭐든 다 되는데, 근데 실제로 무슨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된다고 했다가. 근데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제 아주머니들하고 저희는 많이 일을 하는데, 이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딱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못 한다고. 중간에 그래서 못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부탁은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만까지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좀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가정의 책임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할 때도 좀 더 믿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백을 소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금 물안경 프로젝트 서포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서포팅했었던 프로젝트는 아이들 학교 시간 중에 아이들의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알약이 있어요. 그 알약을 보급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약 보급에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 알약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금을 그 NGO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알약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안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한 또 관리를 잘 하는 NGO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저와 공동대표, 저하고 재무를 담당하는 한승현 공동대표 있고요. 지금 인턴으로 한국에서 저희 활동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정유진 인턴 있고 니콜라스라는 그 미국 사람은 저희 전시를 보고 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의 그 폴 잉글리시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는 저희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글로리아,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저희 풀타임 직업 글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생산 매니징을 하고 있는 제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드리면 아이들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더 많은 백을 좋은 제품을 또 만들고 그 좋은 제품 만드는 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또 많이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발표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저희 제리백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는 제리백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리백.com입니다. 제리백.com이고요. 영문으로 JERRY.com 치시면 되고요. 제리백 co.kr은 한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문 페이지가 따로 있고 한글 페이지, 컨텐츠는 똑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는 현지에 누가 만드는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이 백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여쭤보신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물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 10kg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물통이 있더라고요. 그 물통을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져요. 그 NGO들 단체 또는 유사 정말 대단한 대학교, MIT 와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많이 초점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만 초점이 맞췄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과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더 사람과 가깝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무겁고 힘들고 이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잘 아는 불능점이 나가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좀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 적정 기술이나 적정 디자인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교육의 메터리얼로 자료로서도 디자인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게리백 좋은 제품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저희 한동안 심심하면 게리백 오셔서 보시고 거기 이제 또 페이스북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좋아요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